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단 하루 남겨둔 오늘 우리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리스크와 연말 배당락일까지 모두 치러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배당락 영향으로 한국거래소가 1% 넘는 하락을 예상했던 것 치고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날 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도세를 보인 개인은 하루 만에 고스란히 그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탈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0.89% 내리면서 3,000선 밑으로 내려앉았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중국 내 생산 라인 축소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7만 전자로 밀려났습니다. 금융주를 비롯한 이 고배당주들 역시 배당락 영향으로 인해서 급락했는데요. 코스닥은 1,028선에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1월 효과 그리고 또 연초 랠리를 기대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종목에도 빨간불 켤 수 있도록 이번 1시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사실 어제 주유소 보신 분들은 사실 오늘 이 장을 좀 대응하기 굉장히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나왔거든요.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좀 장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또 어제 짚어주셨던 이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은 또 신고가를 가면서 무려 800% 수익률을 맞습니다.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네, 오늘 장과 함께 또 컴투스 홀딩스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컴투스 홀딩스 신고가를 갔는데요. 좀 차별의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내년장에서는 두더지 패턴이라 그랬죠. 바닥에 있는 것들도 잘 봐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일단은 좀 떠 있는 종목이 좀 먼저 출발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물론 이거는 1월 3일, 다음 주 이제 3일 남았어요. 월요일서부터 해서 일주일, 2주일 좀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떠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갈 거냐? 그렇죠? 주성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트론이라든지 늘 얘기했었던 떠 있는 애들이 계속 갈 거냐, 바닥에 있는 애들이 순환매가 나올 거냐. 항상 이런 시장에서는 먼저 떠 있는 놈들이 먼저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시장은 많이 안 빠질 거라 그랬어요. 한번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면서 자, 코스피 원래 배당락 날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1에서 2% 정도는 떨어졌었던 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았던 흐름에서 이제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랑 그다음에 증권주들, 그다음에 KT 통신주들 오늘 개파락이 많이 아침부터 시작을 했었던. 그래서 삼성증권은 뭐 9% 빠지고 다른 증권주들도 뭐 5%, 은행주도 5% 가까이 떨어졌다가 이제 꼬랑지를 달면서 반등은 줬지만 원래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 배당락에서는 한번 흔들게 되면은 조금 더 종목들이 좀 밀리면서 다른 종목들까지도 정상적인 종목까지 밀리면서 코스닥은 2, 3%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잦았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기관들과 함께 많이 주식을 좀 매수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안 흔들리겠다 그랬는데 아침에 오히려 플러스가 났죠.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뭐 코스닥은 오늘 배당락 날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물론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마감도 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마감한 건 좋은데 근데 오늘 개인들이 주식을 또 그새 또 많이 샀습니다. 보면은 오늘 거래소에서 1조 8천억을 매수하고요. 코스닥도 1조 1천억을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역시 내일도 급등은 나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 어떤 종목 어떤 거를 사야 될지는 제가 볼 때는 1월 달서부터 해서 IT 부품주를 사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을 샀으면 잘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는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를 담았다면 좀 지루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예상을 먼저 해보고 어쨌든 시장은 견고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스닥 다우존스 시장도 급락이 안 나왔고 얘네들은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게 되면 뭐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얘네들도 내일 마지막 장을 앞두고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반도체 지수랑 S&P 500이 전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다시 한 번 더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좀 잠잠하더라도 얘네들 1월 달서부터는 또 다시 달리면서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괜찮은 종목별 장세. 그러니까 다 올라가진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 좋으라고 다 올라가겠습니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올라가도 잘 안 따라가는 장이죠. 뭐 내년에도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신에 지수는 폭락만 없으면 이렇게 급락만 없으면 돼요. 급락만 없으면 이렇게 빠지지만 않으면 미국 시장 이만큼 올라갈 때 우리 요만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막 급등 나오고 막 그랬던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에서 아주 좋은 흐름은 나옵니다. 최근에 서울옥션이라든지 NFT 관련주들, 게임주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의 테마 장세는 계속 이뤄질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 상승장은 계속 이뤄질 거란 얘기고 지수가 급등하라는 거는 바라지도 마세요. 그냥 지수는 급락만 없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뭐 게임주들 뭐 컴투스 홀딩스라고 어제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게임주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게임주잖아요. 삼성에서 삼성 넥스트였나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겠다 혹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어제 나와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기존에 했었던 그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는 아니었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제 순환하고 강하다 보면 IT가 움직일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IT도 움직일 거고 엔터주도 움직일 거 한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이제 메타로 이름 바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NF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어린 친구들은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건데 한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뭐 싸이월드라고 하시면 아실 거고 뭐 그런 가상 공간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저도 그거 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2억 명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살 요런 애들이 많이 해요. 20대 초반 애들도 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린 아들이 합니다. 그래서 10대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에 2억 명. 우리나라 이제 5천만 국민은 이제 4배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는 제페토. 그런 이제 네이버가 이제 결국은 사람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NFT 관련주들 내년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서 게임주가 아직 죽질 않았습니다. 지금 800%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은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 보유자 영역이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처음에 이 컴투스 홀딩스를 게임빌이었지 그때 이름 처음에 추천할 때 바닥에 추천하고 나서 한 100에서 200% 정도 목표치를 보고 줬던 거예요. 물론 200% 다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10에서 20%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고 많이 먹으면 50% 정도에서 팔고 나머지 오징어다리 느끼면 나중에 1000%든 2000% 올라가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줬는데 바닥에서 너무 잘 갔죠.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데 내일이 아니고 내년에서도 이런 종목은 제가 또 나온다 그랬어요. 이런 종목은 늘 나옵니다. 시장이 하락장만 아니면 이런 종목은 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목표치가 큰 종목들, 딱 지금 여기에서 출발할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출발을 딱 그 컴투스 홀딩스에 56,000원 정도 위치해 있는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캡처해가지고 한 요점에 있는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IT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들 중에서 그래도 이거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열심히 찾으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내년에서 IT 섹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월 효과도 정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 수익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빠른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주유소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또 내년 좋은 수익까지 든든하게 챙겨 가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전화번호 02315-2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인트로메딕이요. 네, 인트로메딕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000원 정도에 한 10% 정도, 8,000원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네, 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7일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었다가 오늘 이제 재개가 됐는데 조금 떨어져서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또 네. 지금이라도 더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또 메타버스 플랫폼이 싸이월드에 또 싸이월드 Z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계속 급등했었는데 좀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셨나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위로 좀 수익을 챙겨서 나와볼 수 있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8,000원에 사셨으면 언제 사신 거예요?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샀어요. 바로 직전에? 네.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사셨네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갔다라 일단은 기사 내용 보니까 뭐 파산 신청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에 보면 파산 신청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제가 잠깐 봤어요. 일단 뭐 감자한다고 거래 정지 잠깐 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게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여기 보면은 인트로메디 주권 매매 정지 해제 파산 신청 사유 해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나오는 풍문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예를 삼성전자가 파산 신청한다라는 기사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나오면 난리 나죠. 그게 완전히 그냥 고소당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이미지 훼손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게 일단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번 재무제표를 볼게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회사를 봐봐요, 지금.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네들 파산 신청하고 없어져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러니까. 근데 주가가 막 급등하니까 막 사람들은 쫓아가는데 이슈만 가지고 과거에 그랬던 그러니까 셋톱박스 관련주였는데요. 그때가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상승하다 상장 폐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 대부분은 상장 폐지된 종목들은 하락하면서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올리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슈를 가지고 올린 다음에 지들은 팔아먹고 이제 올리다가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물론 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저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내일 이후에서 들어주게 되면 어차피 상장 폐지 당하려면 3월달, 4월달 감사 시즌 돼야 돼요.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고 1월달, 2월달, 3월달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급등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매수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수가격이 뭐 3,000원이다 그러면 3월달, 4월달까지 냅둬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3,000원도 아니고 8,000원인데 만약에 내일서부터 빠져가지고 물려갖고 손절도 못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갔는데 4,000원까지 밀려버리게 되면은 그냥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감사 시즌 갔는데 또 저런 또 파산 신청 얘기 나오고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우리 회사 이거 유지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이런 거래 정리라든지 이런 거 또 골치 아프게 나오면 그때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이후에서 그냥 들어주거나 아니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주식은 일단 안전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8,000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IT 섹터에서
폴더블 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뭐 지금 삼성 지금 뭐 3나노 지금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뭐 양산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어제 이틀 전에 보니까 파운드리 하게 되면 지금 IBM에서 지금 CPU 5나노로 뭐 양산 뭐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이 나노 경쟁에서 일단 유리하게 점유를 하면 다른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회사에서 삼성 쪽으로 정말로 3나노가 된다라 그러면 이쪽으로 그 제품을 의뢰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관련주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지금 DDR5 이제 시작인 거니까 그런 쪽으로 차라리 안전하게 좀 실적이 되는 IT 부품주 쪽으로 하는 게 낫지 굳이 뭐 불안하게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너무 높이 올라가면 또 떨어질 때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지금 높이 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선 먼저 탈출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AD 테크놀로지. 네, AD 테크놀로지 종목이시고요. 예.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4,050원. 24,050원에 비중은 네, 몇 퍼센트 정도 15%. 가지고 계세요? 15%에.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24,050원에 15% 비중이시고 오늘 네.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이게 얼마까지 되는지 하는 그런, 네, 목표가가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 예.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이게 이제 AD 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인데 저는 네. 지금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차트 모양 굉장히 양호하고요. 무지무지하게 제가 원하는 모양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네, 조금 감사합니다. 좀 부족하긴 한데 이런 애들은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좀 가져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차트를 보면 지금 바닥에서 지금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의 하락을 마무리라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길게 네. 보더라도 그래요. 조정을 마무리라고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이제 상승하려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 잘하면은 물론 IT주들이 일을 좀 내야 됩니다. 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매출 달성 300조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엊그저께 나왔고 충분히 전 가능하다. 300조가 아니고 400조, 500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는 내년 12월 달 가봐야 되는 거죠. 일단 CES 2022에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굉장히 핫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 인공지능을 하려면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스마트 홈 시스템이 있는 비싼 집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점점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이제 집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에 뭐 반도체를 껴봤자 뭐 얼마나 들어가요? 100개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10,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이제 집에도 있잖아요.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스마트 홈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겁니다. 10년 안에. 예. 그러면 집안에 반도체가 뭐 1,000개 혹은 뭐 10,000개까지도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더라도 자동차에 무슨 놈의 반도체가 10,000개가 필요하냐 이랬지만 지금은 자율자동차 하면서 반도체가 진짜 10,000개가 들어가는 그런 센서들 다 이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 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 사용도들은 많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 센서들 모든 센서들 그러니까 사람이 귀찮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센서가 다 보고하는 건데 그래서 드론도 마찬가지고 뭐 군사 용도로도 쓰이는 것 부분들도 막 다 그 카메라가 다 감시하고 뭐 경계 근무도 다 걔네들이 할 것 같고 느낌이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사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센서가 다 일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택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할 건데 그게 CES 2022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올 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그 역량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내년에서도 확실할 거고 내후년에도 확실할 거고 계속 이게 그렇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반도체 소자 및 설계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ODM 업체이면서 그런 시스템 반도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IP 업체, 특정 IP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 칩을 개발, 생산하는 펜리스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앞으로 전망이 좋은 회사란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어렵지 않죠. 쉽죠? 자, 네. 거기다가 실적도 보면요.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보면은 작년 대비 작년에 37억 벌었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148억, 298.1%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컨센서스는 안 나오는데 내년에 분명히 좋을 거고요. 매출액은 2년 전에 2018년도에 매출액이 1,100억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2,900억. 따따블 됐죠? 예. 이게 왜 그래요? 앞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시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서는 로봇가요. 꼬물딱지였어요. 뭐 이렇게 사람보다 느리고 그냥 밀면은 넘어지고 멍청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보다 당연히 똑똑한 건 똑똑한 거지만 뛰어다니면 그러니까 알파고만 보더라도 야 체스나 바둑에서 어떻게 인간을 이기나 했는데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얘네들이 진짜로 이기고 이제는 그러니까 바둑 기사들도 이건 절대로 못한다 했던 게 벌써 10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바둑 기사들이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네. 알파고가 그때 당시 나왔을 때에서 걔네들이 레벨이 1단계면 지금은 거의 1000단계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개발이 된 거예요. 지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알파고는 정말 완전히 신생아 수준의 그거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발전을 했는데 이런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서 솔직히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터미네이터 보게 되면 얘네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막 이런 정도 정말 그러지 않을까 정도의 조금 그런 엄청나게 개발이 됐는데 예. 현대에서 있는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보면요 사람처럼 균형도 잡고 덤블링도 하고 뛰어다니고 막 점프도 하고 그러다 암벽 등반도 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이 빨리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실적들은 당연히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 계속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 만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쪽이 그렇게 진입장벽이 낮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내년까지는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25,000원 오면 한번 질문 그냥 간단하게 주시고요. 3만 원 정도 올 때 그때는 한번 질문 주시고 정거점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정받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아, 조정받을 때. 그렇죠. 조정받음이. 왜냐면 1월 정초서부터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선 한번 네. 공략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여기까지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주는 앞으로가 계속해서 좀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가격선까지 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상담 주시면 그때 시험 맞춰서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어서 네,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에 예,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네. 삼성화재를 네.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이 났는데 예, 예. 오늘 이제 배당 때문에 그런지 그렇죠.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빠져서 예, 아무래도 또 이걸- 금융주다 보니까 배당락 이걸 영향을 어떻게 많이 해야 받았을 되나, 것 같은데. 가지고 가야 되나 네. 더 지금 추매할 생각도 있거든요. 더 많이 빠지면. 예, 지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1만 3,500원의 비중이 네. 10%가 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우선 비중 10%로 잡고 봐드릴게요. 네네. 21만 3,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셨는데 오늘 7% 넘게 좀 배당락일 영향으로 밀리면서 좀 이제 손실권에 들어서게 되셨습니다. 배당은 좀 많이 받으셨어요? 배당을 네. 좀 이제 배당이
이게 올해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네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예. 매수를 했거든.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네, 좀 그렇죠. 많이 오늘 빠져서. 매수가가 조금만 더 낮았어도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은행주하고 보험주하고 증권주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배당을 좀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파락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예상대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차트 보면은 삼성화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수 단가가 21만 3,500원인데 그러니까 22만 원 기준으로 배당이 지금 작년에 8,800원 줬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뭐 8,800원 정도 많이 주면 만 원인 건데 대략 한 4% 정도 줍니다. 4% 정도. 4% 주는데 4% 배당 받는 것보다 빠진 게 더 크죠? 네. 그래서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배당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죠. 만약에 안 올라갔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당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일반적으로 팔아버리라 그래, 그냥. 그래서 공개방송에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배당 기대감 올라가면 배당 당일날 받을 때 배당을 받아야 할 권리를 주는 그 28일 날에 오히려 그냥 팔아버려라. 그리고 나서 쭉 빠지면 다시 사라. 저는 그 전략을 드렸는데 신한수 안 보셨네요. 그렇죠? 네. 봤으면은 그 전략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근데 지금 어쨌든 4%는 배당을 먹은 거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일단은 마이너스 3.43 정도가 손실인 건데 그냥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다가 반등을 주면 한 3, 4% 반등 주면 그때 팔면은 1% 수익입니다. 배당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선생님 제가 더 추매허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매할 거면 IT 부품주 해야 된다고. 아까 AD 테크놀로지 설명 안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네,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낫지. 괜히 이거 들고 있다가 이거 3,000% 빠져가지고 이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얘는 IT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IT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다가 AD 테크놀로지 조정받으면 걔를 사세요. 아, 그렇게 할까요? 실적도 무지하게 좋아질 건데. 그렇죠? 아까 설명 쭉 네. 다시 하려면 또 한 10분 걸리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쪽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앞으로의 이 상승 모멘텀이 더 큰 반도체 종목으로 포트 교체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가라든지 또 비중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보다 더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정수 위원님께서 올해의 이 마지막 상담 방송이시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은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네, 상담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또 스피드 상담 빠질 수 없겠죠. 바로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올해 마지막 스피드 상담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보겠는데요. 내년에는 진짜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는 동국제강입니다. 매수 가격은 24,750원에 20%인데요.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 되고요.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저점 14,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7,5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자, 얘는 이제 OLED 장비주면서 반도체 장비주가 맞는데 매수 가격이 중요합니다. 1,950원. 물린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 여기서 물리게 되면 이제 불안불안할 거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이게 세게 조정받으면 16,000원까지 조정받습니다. 세게 조정받으면. 뭐 손절하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세요. 세게 조정받으면 16,000원, 적당히 조정받아도 한 17,000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올라간 폭의 중심 조정인을 얘기하는 건데 16,500원, 16,000원. 그래서 올라가 있을 때는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물렸지만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 세게 안 나오면 19,000원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물린 거는 그냥 뭐 비중이 뭐 100%는 아니니까 10%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고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납니다. 이런 종목에서. 그래서 물려도 수익 나는 종목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역시 좋은 종목은 고점에 물려도 수익이 나는구나. 하지만 싸게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그래서 주장이전은 보유 가능하겠고요. 자, 다음은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3,540원. 비중 10%. 매수 가격이 안정적이네요. 거래량 패턴 괜찮은 것 같고 많이 빠졌고 얘도 들어주겠죠. 4,000원 오면 질문 주시고요. 내년에 4,500원, 5,000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래가 좀 실리면 일단은 4,000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 파는 것보다는 좀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로보스타. 최근에 제가 13일 날 로봇 관련주들을 쭉쭉쭉 얘기를 했었는데 로보스타도 있었고 로보티즈, 휴먼 모두 있었고 유진 로봇도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흔들림이 조금 심하기는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25,800원이면 지금 약간 수익인데 오늘 올라갔다 쫓아가셨나? 하여튼 여기서 샀으면 손절 라인은 24,700원으로 잡고요. 손절하기 싫으면 조정들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는 22,000원과 2만 원 초반대까지 생각을 해서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손절을 할 거냐 스윙으로 보고 조정받을 때 더 들어갈 거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단기 대응할 거냐 스윙 대응을 할 거냐 단기 대응은 빠른 손절을 할 거냐 그냥 조정받으면 더 살 거냐 요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매수 단가가 좀 높으니까 일단은 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진원생명과학. 자, 진원생명과학 차트 모양이 별로네요. 저점이 깨지면 이거는 별로. 유상증자 권리락에 무상증자에다가 무상증자를 맞았는데 요러네. 자, 이거는 많이 떠 있어서 그래서요. 많이 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은 좀 줄 텐데 반등을 주고 계속 우상방향으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또 올라갔다가 또 고비로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반등 주면 2만 원대 다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22,750원에 물리신 건데 재수 좋게 22,500원 가면은 일단 한번 끊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떨어지면은 어차피 밑바닥에 많이 빠진 종목이니까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하시고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빠르고 또 시원하게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국 BMC요. 한국 BNC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비중은 50%나 담으셨고요. 네. 비중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산지가 며칠 안 됐어요. 하루에 50% 담으셨다고요? 아니, 산지가 며칠 안 됐어요. 한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 종목에 50% 비중 담으셨는데 28,800원이 오늘 종가 형성됐고 그래도 다행인 게 수익권이시네요. 근데 거래량이 많은데 네. 계속 안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한국 BNC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한국 BNC 오늘 최근에 사셨던 것 같은데 한 나흘 내에 샀어요. 그래요. 일단은 지금 거래가 실려 있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거나 작전주들은 잘 움직이거든요. 얘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보면은 제약주는 대부분 다 약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그냥 제약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제약주 이슈로 움직이는 중인데 얘가 IT가 됐든 얘가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이런 모양에 있는 애들은 다 움직여요. 거래도 실려 있고요. 지금 기가 외국인들도 지금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지금 시가총액 1조 2,900억 정도 되는데 일단 35,000원까지 노려도 될 것 같거든요. 내일 올라가면 팔까요? 팔지 말까요? 좀 욕심내서 4만 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예. 35,000원대에서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파시고 4만 원까지 네. 노려보시고 거기서도 좀 팔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한번 냅둬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이게 작전주들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계속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얘는 거래량 보니까 그래요. 그 회사 자체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무슨 회사인데 제약회사인데 뭐 여러 가지 하는 모양인데 원래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은요. 회사가 좋은 것보다 일단은 좀 보니까 작년 대비 적자 전환을 했어요. 단기 순이익이. 회사가 돈을 많이 까먹었네요. 적자 전환했는데 작년에 19억 벌었는데 올해는 1,900억 까먹었네요. 어쨌든 근데 내년에서는 이런 게 거래가 실려 있는 이런 바닥에 있는 이런 패턴주들이 실적과 상관없이 잘 움직입니다. 예, 다음 주에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실적이 지금 뭐 조금 안 좋다 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5,000원, 4만 원. 정말 실적이 걱정되면 3월 달서부터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35,000원, 4만 원 일단 말씀드리고 그 이상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BNC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400원에 20%요. 네, 텔레칩스 17,400원에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6개월 정도 되셨고요. 네, 오, 그러면 한 번도 수익 실현을 하신 적은 없고요. 네. 가지고 오. 있다가 이제 수익이 조금 났는데 매도 예. 시점을 좀 알고 싶었어요. 예,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일에 굉장히 좀 크게 올랐다가 다시 좀 쭉 빠진 모습 보였는데 앞으로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흐름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질문하신 거 언제 팔아야 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어제 팔았었어야 돼요. 어때요? 네, 어제 2만 원 갈 때 뭐 하셨어요? 아, 그거 한다고 놓쳤어요. 놓쳤어요. 일단은 이 어제 장대음봉이 떨어졌잖아요. 갭상승을 띄우고 장대음봉으로 밀었는데 이게 일단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마지막 장, 막장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급등이 나오거나 얘가 급등이 나올 일은 없어요. 오히려 살살살 빠지거나 1월 중초서부터 들어주는 척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지. 근데 만약에 그래도 19,000원 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요. 네. 한번 팔아주세요. 절반 이상. 아, 예. 절반 이상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16,0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16,0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면 되고 네. 일단은 19,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는데 만약에 정초서부터 1월 3일서부터 해서 시장이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아니고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은 그때에서는 비중을 거기서라도 줄이는 게 좀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피드 상담이 조금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라고 또 유튜브에 시청자분께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스피드 상담 또 2탄 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까뮤 ENC 2,160원의 비중 15%, 2,160원의 비중은 15%. 일단 저항권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자리인데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밀릴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일 조금만 파세요. 일부. 비중이 뭐 많은 건 아니니까 뭐 3분의 1 정도는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 288,500원의 비중 10%. 이것도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은 사야 될 종목입니다. 근데 세게는 안 조정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가 안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KG 이니시스 21,900원에 10%. 이건 예전에 여기서 한번 물렸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결제 자료들 뭐 죄다 움직이던데요. 뭐 다날은 NFT를 엮이고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NFT를 엮이고 한국전자인증은 뭐 딴 걸로 엮이고 뭐 이것저것 결제주들 다 엮여서 움직이니까 이것도 22,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익에서 한번 팔았다가 싸게 다시 한번 사보세요. 손절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왜냐면 거기가 딱 매수하신 자리가 애매한 자리예요.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 왔다 갔다 하는 자리라서 팔았다가 싸게 사면은 계속 수익권을 여기서 보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심텍 49,000원에 5%. 여기가 38,700원 정도가 되는데요. 38,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보유하셔도 됩니다. 정고점 이미 돌파가 이루어졌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있고 추세도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니까 PCB 관료주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38,500원만 안 깨지면 된다. 깨지면 손절해야 되고 안 깨지면 갖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유튜브 상담으로 카페24 39,500원. 내년 정초부터 흔들림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일주일, 2주 정도 보면 나오거든요. 계속 빠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흔들었다 다시 올릴 텐데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좀 노리셔야 됩니다.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거의 39,500원, 4만 원대잖아요. 매수 단가를 이쪽에서 잘 잡아서 흔들리면 잠깐 흔들리겠죠. 뭐 지금 가격이나 여기나 거기가 거긴데 그럼 단가 이쯤으로 맞춰지게 되면 한 34,000원, 35,000원 사이에서는 빠져나올 기회는 내년에 한 초여름 전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40% 올라가려면 4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52% 정도, 5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간 한 내년 초여름까지 50% 올라가길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코넷 매수 가격은 2,220원에 비중은 7%. 오늘 좋은 모양은 나왔는데 딱 저항에 걸리는 자리예요. 거래가 없죠. 그래서 올라가 봤자 아직 그렇게 얘가 추세를 돌린다 느낌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조정받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들어올리면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딱 그 정도에서는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나빠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또 거래가 좀 실렸네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페노션. 오늘 HMM하고 그쪽 해운주들이 그래도 조금 움직여줬는데 얘는 8% 올라갔는데 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매수 가격 7,000원. 일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내년에서 1월달, 2월달 저점을 어느 정도 통과를 하면 얘도 바닥에서 7,000원 근처나 6,500원까지 들어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씩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1월달 좀 확인하는 게 좋긴 하겠는데 뭐 지금 HMM이라든지 해운주들이 조금 움직였으니까 내일 안 움직일 때 바닥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 미리 조금 가능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드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정말 항상 이렇게 시장 흐름 잘 봐주시고 또 보석 같은 종목들 저점 매수 자리까지 잘 짚어주시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벌써 또 올해가 이 한 해가 다 갔네요. 내일이 마지막 장인데 네. 내일 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늘 마지막 장에서는 그냥 흐름이 없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오늘처럼 마무리가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장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내일은 버티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배당락일 날 일단 차분히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는 그냥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더 좋으려면 오늘 종목들 10% 빠졌었어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 삼성증권 뭐 이런 애들 9% 빠지고 은행주 5% 빠지고 이럴 때
IT 부품주가 10% 정도만 빠졌다면, 그랬다면 오늘 주워 담는, 줍줍 막 주워 담는 굉장히 좋은 박앤세일장이 될 뻔했는데 아침서부터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개인들이 많이 던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아니고 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 IT주들이 내년에서 아까 잠깐 얘기한 거 있죠. 어제 공개방송도 녹화한 거 있습니다. IT주들이 이러한 이유로 내년에 많이 갈 걸로 얘네들이 이미 생각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격을 안 주는 거예요, 일부러. 원래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배당락 날 IT 부품주 제발 올라가라고 노래를 해도 쭉쭉쭉 떨어졌는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IT 부품주들 이제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이제 1월 3일 정초서부터 시장 흔들 때. 그때는 잘 흔듭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미국 시장 괜찮으니까 우리나라 가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에 부풀고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주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그래서 살짝 들어주다가 죄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안 돼 하고 이제 다 올라가도 움직여도 이제 쳐다도 안 보죠. 그때를 노리는 거거든요. 세력들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초부터 날아다닌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흔들 때 사시면 되는데 어쨌든 배당락일 날 좀 싸게 사야 되는데 그걸 일단 놓쳤고 1월 이제 3일서부터 흔들게 되면 그때 잘 공략해 보시고 내일은 별거 없어요. 내일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뭐 흔들게 되면은 내일 공개 방송에서 또 이거 흔들리면 이건 매수 기회다라고 찝어드릴 텐데 아마 내일은 오늘처럼 좀 잠잠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내일장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위원님 또 네. 올해 이제 마지막이시잖아요. 또 내년에 나오시겠지만 내일 아침 방송 나와요. 네? 네, 아침 방송 실전 매매정수 나옵니다. 주유소 주유소도 그제 상담은 마지막이죠. 또 오늘이 마지막이시니까 그렇죠. 또 주유소 이 상담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분들께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내년이 검은 호랑이의 임인년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라는 이미지가 검은색하고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오. 저는 그래서 내년에서는 분명히 IT가 간다고 봅니다. 아까 설명도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뭐 걔네 연구진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 알면 제가 산업 스파인데 대충 기사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서는 호재 뉴스가 나와도 꼼짝도 안 했던 애들이 지금은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죠. 특히 OLED 장비주 같은 경우도 호재 뉴스가 작년도서부터 나왔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이다가 지금에서는 살살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OLED 장비,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로봇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게 로봇 청소기가 있고요. 사람처럼 그 터미네이터처럼 움직이는 진짜 로봇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터미네이터에서 이제 뭐 태권브이처럼 정말 큰 로봇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로봇 드론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KF-21 그 영상 보면 뒤에 이제 따라다니는 그 가오리 같이 생긴 애들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것도 다 드론 같이 나오는 다 그런 이제 군사 장비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이걸 뭐로 만들겠어요? 이게 다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칩하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게 우리나라만 쓰겠냐고요. 그리고 이거를 군사용으로만 쓰겠습니까? 산업용으로도 많이 쓸 거예요, 이거를. 뭐 과거서부터 미국도 보면은 군사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다 민간인으로 민간 산업으로 다 퍼져가지고 그 기술들이 전자레인지라든지 원래 우주에서 썼던 것들이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뭐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그 기술들이 군사 용도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다 반도체가 이제 사용이 다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 뭐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수출 사업이고 제일 잘하는 게 또 그 중에 또 IT고 그러니까 IT 기반으로 지금은 미사일도 잘 만들고 비행기도 잘 만들고 뭐 탱크도 잘 만들고 잠수함도 잘 만들고 이제 항공모함도 만든다 그러는데 이거 다 만드는 게 다 결국은 레이더, 라이다 그런 센서들, 반도체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IT 이제부터 봐야죠. 그래서 저는 내년이 끝이 아니고 IT는 내년부터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IT 섹터의 그 캐파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1월달, 2월달, 3월달에 보고 뉴스들 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이런 이슈 나오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봐봐라.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가지 않느냐. 제가 오미크론도 2주 전, 1주 전에서 어땠어요? 그런 얘기 나와봤자 저거 미약하다 분명히 나중에 얘기 바뀔 거다는데 오늘 다 얘기 바뀌어서 다 나왔죠.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부분들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장의 흐름과 힘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내년도 이어질 겁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또 내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또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전망 또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내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든든한 수익 많이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